한동훈 장관인데 누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한 달간 미행했다. 그것도 밤길에 미행을 했다. 아, 이거 으슥한데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 어떤 쫓기는 듯한 느낌, 이거 상당히 오싹하고 그것도 대낮이면 모를까 한밤중에 누군가가 계속 쫓아오는 거, 인기척이 느껴지고 미행을 하는 듯하고 이러면 상당히 좀 공포스럽습니다. 특히 공직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공직자라면 더 오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누군가가 한 달간 밤길에 미행했다. 그걸 또 한 장관이 캐치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미행 사건. 한동훈 한 달간 밤길 미행당했다. 경찰 용의자 수사 착수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과천에서 한동훈 장관 집인 도곡동까지, 와,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이거 자동차로 미행했다. 과천에서 도곡동까지 따라왔다는 건 이건 미행이에요. 이건 우연히 길이 겹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천에서 도곡동까지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국회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한 장관 집까지 쫓아왔다는 건 이거는 미행 수준이죠. 이거는 미행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천에서 도곡동까지 따라온 용의자는 누굴까요? 신원 미상의 인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고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간 한 장관 관용차를 따라붙어 미행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A씨로, 이 대한민국 경찰 굉장합니다. 밝혔어요. 피의자로 입건했고요. 이분 유튜브 채널 시민 언론 덧탐사 소속이라고 하고 과거 김건희 여사 의혹 보도한 열린공강TV 근무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열린공강 색깔이 굉장히 색채가 짙은 어떤 특정 성향에 소속돼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한 장관 100m 내 접근 금지 조치를 경찰은 일단은 취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걸 한 달 동안 이분의 이걸 끔기라고 해야 합니까? 집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한 취재였다라면서 제보가 이건 시간이죠. 그래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쫓아다녔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걸 과천에서 도곡동까지 한 달간, 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연인 사이나 뭐 이렇게 적용되는 법 아니냐, 뭐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성별이나 지위나 이런 관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줄줄줄 쫓아다니면 스토킹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처벌 사례로는 엄마가 친딸에 대해서 원치 않는데 접근했을 때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거든요. 아니, 친엄마입니까? 그렇죠. 친엄마인데도. 그건 친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살고 있는 관계에서 쫓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됐고요. 본인을 낳으신 엄마에겐 잘해야죠. 근데 이건 관계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제 어떤 쪽에서는 쫓아다니면서 이제 정당하다라고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취재 행위가 이제 또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회상규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놓고서 위법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볼 수 있을 텐데 한 달 동안에, 그리고 퇴근 이후는 요새 또 퇴근 이후엔 뭐 SNS 메시지도 업무 연락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 아닙니까? 완벽한 사생활의 영역인데 쫓아갔고 주거지는 사실 한동훈 장관 혼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과 함께 사는데 그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한 달 동안 접근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건 단순한 취재의 목적이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사생활에서의 어떤 그 흠집 날 부분을 캐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강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왜 정당하게 완벽하게 그거와 관련이 없는 정당한 취재라는 걸 해명하지 못하면은 아마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정당한 취재였다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언론 더 탐사 입장문. 최근 관련 제보 받고 취재 중이다. 취재 대상은 공직자 한 장관. 추적 차량 역시 관용차다. 제보 사실 확인 위해 공직자 동선을 파악하는 건 기본 취재 과정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식적인
매체인지 여부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통상적인 취재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재 어떤 윤리를 훈련받은 저희 같은 전문 취재 기자들이 볼 때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건 역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이거 스토킹이다 라고 하고 있고 해당 당사자들은 취재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문득 유시민 씨가 자기도 취재하려고 조국 장관 건과 관련해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걸었다라는 얘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요즘 뭐 너도 나도 취재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누구나 취재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재 기자 출신에 김수영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이거 취재입니까? 사실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네. 너도 나도 이제 언론이다, 기자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언론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럼요. 수많은 기자들이 주로 경찰 기자를 수습 돌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취재 윤리 같은 것들도 습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라서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없다라고 아마 그 지금 피의자는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유튜버들이 다 나는 기자고 언론을 표방하고 그래서 나는 취재를 하겠다라고 달려들어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취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유는 성립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 그 취재 기자가 조민 씨의 집 앞에 계속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그 주거 침입 같은 것들로 이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한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스토킹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스토킹에 대해서 굉장히 범죄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게 더 화제가 돼서 앞으로 스토킹을 단지 남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한 유튜버가 취재를 하며 쫓아가서 그분에게 피해를 준 것도 전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생각하고 이것 또한 유사하게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판단이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김연아 의원님. 특히나 이제 한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뭐 그게 물론 공갈 협박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한밤중에 이렇게 따라다니면 오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 한동훈 장관 측에서 얘기 나온 게 스토킹은 남녀 성별 구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동안 차량으로 그 수행비서가 누군가 따라오는 걸 인지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대놓고 따라간 거다.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기가 이제 보니까 시민 언론 더 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이틀을 언론이라고 달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언론은 아니죠. 물론 지금 유튜브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많은 논란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것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열린공감TV하고 선을 걷기는 했는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게 열린공감TV가 원래 설립자들 간에 지금 경영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정천수 PD라는 사람만 지금 열린공감TV에 남아 있고 나머지 초기 멤버들이 다 나와서 차린 유튜브가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열린공감TV 보셨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 윤석열 엑스파일, 뭐 줄리 예. 이런 의혹들을 다 이렇게 해서 뭐 실제로적으로는 굉장히 한쪽의 편을 드는 아주 편파적인 언론이라고 얘기하죠. 좀 편파적인 어떤 유튜버의 활동을 했던 조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와서 취재라고 하려고 했다고 하니 저는 이제 참 취재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좀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이 점에서 조금 재미있는 하나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당한 수사를 전부 다 정치적인 공세로 치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측이 있는가 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반격이나 감시일 수 있는데
이거를 스토커라고 하는 일종의 법률적인 문제로 가져와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좀 이색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열린공감 TV가 이분들을 비판했네요. 입장을 내고 열린공감 TV가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정당한 취재라도 위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는다. 누군가 밉다고 얄밉다고 위협하게 취재를 하는 건 지양해야 할 일이다라고 열린공감 TV도 비판을 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열린공감 TV에 있다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그걸 만든 것 같아요. 네, 이 논란이 불거지자 네. 열린공감 TV도 이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어떤 취재든 과잉 취재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입건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SNS가 이제 디지털 혁명 통해 가지고 SNS가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 의미의 언론과 최근에 생기고 있는 새로운 매체 사이의 어떤 경계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한번 보고 어떻든 과잉 취재 또는 위압감을 느끼게 예. 한다거나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과잉 취재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경찰이 한 장관한테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제 그분한테 한 장관 100m 반경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건 뭐 비단 한 장관이라서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미행하고 따라다닐 때는 경찰이 일단 선 조치 취하는 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요건데 그러면 제가 늘 궁금했던 게 101m, 200m, 110m. 왜냐면 요즘 골프 장비가 좋아가지고 탁 하면은 이 비거리가 다 나온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150m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 괜찮아요? 그게 100m라는 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위법이 되긴 하지만 사실 100m 이내 접근했다고 해서 이제 그 피해자가 직접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문제되지 않고 넘어가는데 안 걸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 걸렸을 때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예. 안 걸렸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가까이 내 반경 안에 내 시야 안에 오지 않으면 나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는 예. 뜻으로 100m라. 왜냐하면 이제 접근 금지라고 하면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없을 때는 나중에 위반인지 자체를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100m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위반한 것이다라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100m를 해놓은 것이고 아, 101m 그러니까 기준 같은 상징적인 그러니까 너 하나의 거리는 100m.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놓기 위해서지 예. 그 안에 뭐 98m인데 전혀 모르고 피해도 없을 때 이거를 문제 삼아서 처벌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 기준은 나중에 이제 위반이 됐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이건 그때 위반을 했다라는 기준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한 120m쯤에서 누군가 나를 따갑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딱 보면 한 100m는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되지 않는군요. 100m 이내가 아닐 경우에는 예,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군요. 예, 그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니까. 예. 자, 그냥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19일에 스토킹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토킹 이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당했네요. 앞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 가해자의 인권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런 보호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꼭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함께 내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